최근에 중국 증시, 지난주까지 중국 증시 보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증시가 이렇게까지 폭등할 수 있지? 중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 풀기에 나섰습니다. 경제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따져보시죠.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발표된 지 한 일주일이 넘었던데요. 교수님이 네. 보시기에 이번 중국의 경기 부양안 가장 임팩트 있는 거는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그 임팩트인 부분들을 설명드리기 전에 네. 이번 그 부양책을 많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딱 그게 목적을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번 부양책이 여러 지금 4종 세트 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주가가 지금 거의 25% 이제 폭등이라는 표현을 맞을 정도로 했는데, 이번 여러 다양한 이제 그 부양책을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이제 목적을 방향성을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이제 실무 자산가격 이제 가격을 상상하기 위한 부양책 하나, 그다음 증시 부양을 통한 금융 자산 가격이죠. 상승을 위한 부양책,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핵심은 결국은 이 내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겁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일단은 소비가 되기 위해서는 자산 가치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돈을 쓰려고 하는데 지금 실물 자산 가치인 부동산도 내려가고 지금 주가도 떨어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다 돈을 안 쓰고 있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인데, 질문하셨던 분의 방향에서 가장 저한테 크게 와닿았던 것은, 이번 부양책에서 부동산 이야기도 많지만 부동산보다는 제가 포커싱된 것은 결국은 중국 정부도 생각하고 있는 건데, 부동산은 단기적으로 힘들다. 결국 그러면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올릴 수 있는 결국은 주식 시장이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이제 이 증권사나 기금사, 보험사가 이제 이 중앙은행의 유동성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이걸 활용해서 주식을 사라라는 시그널을 많이 보냈고, 또 이 규모 한 5천억 위안이니까 우리 돈 한 95조 원 정도로 규모를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57조 원 우리 정도 원에 해당되는 이 특별 재대출을 또 신설을 해서 이 상장사와 그다음에 주요 지주의 자사주 매입, 그다음에 지분 확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주가 상승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 대책이 저한테는 가장 큰 조금 유심 있게 관심 있게 봤던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집값 떨어지고 취업도 안 되고 경기도 안 좋아서 돈을 쓸 수가 없었는데, 당장 자산 가치가 튀어오르면 또 가장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증시, 주가부터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 심리 좀 살아나게 되죠. 이거 아마 주식 투자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거의 증시가 25% 가까이 폭등했는데, 물론 이제 단기가 너무 과열이라는 평가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만큼 임팩트가 있는 정책들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사실 정책은 그전에도 많았는데 이번에 좀 차이점은 뭐냐면, 조금 더 되돌아보면 24일 날 이제 3대 금융시장이 이제 기자회견하고 이런 유동성을 풀겠다는 걸 발표를 하고, 그 다음 날 25일 날 중국 통화정책위원회가 또 열렸는데, 거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점, 리스크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는 진단을 하게 했고요. 핵심이 26일 날 시진핑이 등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치국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기존의 스탠스가 좀 다른 것들이 나온 거죠. 예전에는 부동산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 관리하는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했다라면,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등판을 하고 중앙정치국 회의,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높은 서열 1위부터 25위까지 다 와서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좀 구체적인 여러 가지 있는 심각성,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것들을 이제 인정을 하고, 그래서 부양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시장에는 좀 더 크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플러스 단 시진핑이라는 최고 절대 권력자의 이런 여러 가지 등판 합쳐지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믿음이 더 강해지면서 지금 이 주가가 일주일 사이에 한 25% 이상 급등했던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정말 적극적인 모습도 몸소 보여준 거고요. 그 내용도 그렇고. 특히 시진핑의 등판이 그렇고, 그다음에 정부의 스탠스가 좀 바뀌었다. 그전에는 그냥 문제가 인식만 하고 괜찮다고 했는데, 이거 좀 안 좋다라는 게 시진핑의 주석의 말을 통해서 이제 또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좀 실제
부양책이 이제 제대로 될 것 같다. 앞으로 더 나올 것 같다라는 시장에서의 믿음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게 이 주식으로 이어졌고 증시가 이제 화랑을 일으키는 25% 급등하는 하나의 큰 배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 기존에 악순환에 빠져 있던 가장 강한 고리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였었잖아요. 뭐 네. 비구이 위안도 그렇고 헝다그룹도 그렇고 부동산 개발사들의 어떤 부실 문제는 계속됐었는데 그럼 네. 부동산 쪽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이 되고 있는 겁니까? 여전히 건설 경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모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실 중국 정부도 부동산은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정시 부양에 포커싱이 된 것 같고 지금 여전히 지금 아직까지 심리적으로 지금 얼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큰 돈을 쓰기가 아직까지 힘들다라는 것들이 또 이미 홀로 오면서 한 3년, 코로나 3년 지나오면서 계속 경제에 대한 불신, 불안감, 불확실성이 더 강해지면서 여전히 이제 이 부동산의 소비는, 이게 이번에 정책이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했지만 사실 부동산을 키우기 위한 정책들은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책들이 이 부동산 시장을 부양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건설 효과는 조금 더 이번에 나왔던 이제 정책 플러스 시진핑의 등판까지 해서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이어지는 이제 재정 정책,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말한 추경이라는 것들이 지금은 통화 정책인데 이거가 지금 좀 부족하다. 결국은 통화 정책까지 좀 더 추가되어야지만 된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시간차를 두고 내년 초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 구매에 관련된 어떤 완화 정책 그리고 주담대 금리 인하 어떻게 이제 주택이나 부동산 시장 관련된 완화 정책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렇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 그렇죠. 시간차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이번에도 구매 대도시 위주로 주택 구매 제한을 또 완화를 하겠다. 네. 계약금 비율을 인하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시장의 반응은 이거 가지고는 사람들이 부동산 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 대체적인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아직까지 계속 더 많게 지금 지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정책들이 조금 시간차를 두고 일단은 부동산 부분에서의 정책적입니다. 아까 주담대 말씀하셨는데 주담대 금리도 인하가 또 11월 달부터 시작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차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 7월 달에 이미 한번 인하를 했기 때문에 주담대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5년물 이제 LPR 같은 것도 이제 했고 그래서 이번에 바로 정책에서 발표할 때 빠져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게 바로 이제 LPR도 낮추겠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7월 달 했고 또 이번에 11월부터 시작되면 이게 좀 시간차를 두고 소비 심리, 그러니까 부동산 구매 심리가 조금 더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런 것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발표되고 나서 이제 9월 말 정도에 보면 약간의 이제 시장의 움직임은 있긴 합니다. 약간 거래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데이터상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아하. 그런데 다만 부동산 시장은 원체도 무겁기 때문에 증시만큼 또 빠르게 움직일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 먼저 움직인 건 증시고 그래서 사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놓고 보면 그 공격적인 부양책 나오기 직전이 한 2,700선 안팎이었는데 최근에는 3,300선으로 바로 튀어 올랐죠. 이게 코스피로 생각을 해보면 현재 지금 한 2,600, 700 오가고 있는 코스피가 2021년 최고점 수준으로 일주일 만에 달려간다. 이거 네.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 급등세가 이어진 거죠. 단기간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중국이 지금 거의 일주일 넘게 장기간 휴장에 들어갔죠. 네네. 국경절 연휴라고요. 그 사이에 이 투자 심리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시간은 될 텐데요. 일단은 주가는 어느 정도의 계속 좀 탄력을 받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정책이 발표됐고 그다음에 상하이 증권거래소 시스템이 지금 다운 될 정도로 많은 이제 개미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주문이 너무 많이 몰려서 시스템이 다운될 정도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일단은 지금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지금 국경지 연휴가 지나서 네. 어느 정도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이게 계속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달에 한번 추경을 통한 재정 정책이 한번 더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만약 그 이후로 없으면 이 상승하는 모드가 제가 볼 때는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그래서 시장 주체에서는 이미 케미들이 계속하기 위해서는 10월달에 지금 10월 말 정도 예정되어 있는 지금 원래 이제 추경을 하려면 전인대에서 이제 3월달에 하는데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제 안 맞으니까 이제 일종의 상임위원회에서 조금은 이제 추경을 위한 그 작년도 그랬고요. 얘는 특별 국채를 발행하는 부분. 이는 재정 정책이 10월달에도 나올 거란 기대감에서 10월 끝나고 나서 중순까지는 괜찮겠지만 만약에 10월 말에 그런 것들이 재정치 나오지 않는다라면 또 10월 말 정도 가면 이게 또 하락으로 꺾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어떤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재정 정책까지도 공격적으로 나오는지를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동안 사실 이제 중국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도 좀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수출이. 네네네. 물론 일부는 회복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까요, 이번에? 그럼요. 일단은 중국이 모든 부양 핵심은 돈을 많이 쓰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기존의 이구환신 전략, 그러니까 새 것을 기존의 것을 이제 대신에 새 것을 사면 그만큼 보조금을 주는 형태 플러스 그다음에 이번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면 우리 지금 반도체 수출은 당연히 IT 기기가 많이 팔리면 우리 반도체 수출도 당연히 늘어날 것 같고요. 지금 대중국 수출의 가장 핵심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 플러스 그다음에 철강 화학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중간 제품 역할이 나올 것 같고요. 영향을 받을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이제 소비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네. 이제 이 소비에 좀 포인트를 준다 할 수는 있겠죠. 지금 중국에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소비주가 지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한 걸 키우려는 정부의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대중국 수출에서 소비재 제품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게 소비를 한다라도 당장 우리의 화장품이라든지 기타 K푸드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바로 이렇게 늘어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중간재 부분에서는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철강, 화학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우리의 그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또 한번 그 시간을 내서 중국 쪽을 조금 더 많이 또 짚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중국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재정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7일 이후에 중국 시장에 다시 또 개장이 됐을 때 움직임 같이 또 살펴봐야 하니까요.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